화면에 보이는 speak, talk, say, tell 이러한 동사는 모두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뜻이 똑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까요? 뜻은 같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eak는 말하는 내용보다 입 밖으로 말을 하는 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춘 동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언어를 말하거나 전화 통화할 때 사용하고 바로 다음에서 설명드릴 talk에 비해서 조금 더 formal하고 진지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표현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줄 아세요? 이런 것처럼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 speak를 쓰고요. Can I speak to Jane? 제인이랑 통화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할 때 speak를 사용합니다. 물론 요즘은 휴대폰으로 주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무실 같은 데 전화를 하면 이런 표현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전화 받는 사람이 전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역시도 I am speaking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John is late. I need to speak. John이 늦는 걸 얘기 좀 해야겠어. 이런 것처럼 만약에 아들이 집에 늦게 와서 대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진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peak를 사용합니다. 결혼한 남성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내분이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라고 하죠. 그때 우리 얘기 좀 해요. 이걸 영어로 하면 We need to speak 입니다. 진지한 얘기를 나누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Speaking in public is difficult.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어렵다. 이 경우에도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형식적이고 딱딱한 포멀한 분위기일 겁니다. 그리고 연설이라고 하면 스피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참고로 스피치는 연설이라고 하는 명사의 뜻만 있고 동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speak는 언제 사용한다고 했냐면 입 밖으로 말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언어를 말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사용하고 talk에 비해서 조금 더 formal하고 진지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예문의 형식만 빠르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문장에는 영어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speak가 3형식 동사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3개의 문장에서는 speak 다음에 목적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speak가 1형식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동사 talk는 바로 앞에서 설명을 했던 speak와 비슷하게 말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주고받는 행동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토크쇼를 생각해 보시면 사회자와 게스트가 서로 말을 주고받게 되죠. 그리고 Parrots can speak, but can't talk.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앵무새는 speak, 말을 내뱉을 수는 있지만 can't talk, 대화를 주고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speak와 talk,
조금 구분이 되시죠? 또 동사 talk는 speak에 비해서 조금 더 일상적이고 조금 더 캐주얼한 가벼운 느낌으로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speak가 talk보다 조금 더 포멀하고 진지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Don't talk to a stranger.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이건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주고받지 말라는 말이겠죠. 두 번째 예문. Listen, I'm talking. 들어봐,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는 말투 때문에 진지한 상황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talk를 썼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I'm speaking 이렇게 말하면 그건 회의나 연설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멀한 말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She talks a lot of sense. 그녀는 이치에 맞는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또다시 형식을 빠르게 살펴보면 마지막 문장에만 이치에 맞는 것을 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삼형식이고 위에 두 개의 문장은 talk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talk가 일형식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speak와 talk가 말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면 say는 말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he said, I'm hungry.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say라고 하는 동사 뒤에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He talked a lot, but didn't say much. 이렇게 말하면 그는 말은 많이 했지만 별로 들을 것은 없었다. 이러한 뜻인데요. 여기서 talk는 대화를 주고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talked a lot이라고 하면 말을 많이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say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didn't say much라고 하면 말한 내용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별로 들을 게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say인데요. 예문을 살펴보자면 say anything to me. 나에게 뭐라고 말 좀 해봐. He didn't say a word. 그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Say cheese. 치즈라고 말해봐. 이런 식으로 say 뒤에는 anything, a word, 치즈같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가 나와야 되고 그 말하는 내용이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삼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문장 say cheese라고 하는 건 요즘은 휴대폰으로 셀카를 많이 찍지만 예전에는 카메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 둘, 셋, 김치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히는 사람도 똑같이 김치 뭐 그랬었죠. 이때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Say cheese. 치즈라고 해. 우리말로는 김치라고 해봐.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say는 I said to myself. 나는 나에게 말했어. 다시 말해서 혼잣말했어.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일형식 동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tell은
say와 비슷하지만 tell 바로 뒤에는 말하는 상대방에 초점을 두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대상이 중요한데요. 예전 노래 중에 원더걸스가 부른 Tell Me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제목을 보시면 tell 다음에 me라고 하는 대상이 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동사 tell을 이용한 예문을 보시면 He told the truth. 그는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tell me something.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봐. 여기서 위의 문장은 진실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 아래 문장은 나에게 무언가를이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 있는 사형식 문장입니다. 이렇게 tell은 바로 뒤에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쓸 수도 있지만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 다시 말해서 대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tel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하세요. 그럼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볼까요? speak는 말하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었고 언어를 말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사용하고 talk에 비해서 조금 더 formal하고 진지한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talk는 speak에 비해서 덜 formal하고 덜 진지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일상적인 상황, 캐주얼한 상황에서는 talk를 사용하고 주고받는 행동에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토크쇼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신다고 했죠. 다음으로 say는 말하는 내용에 초점을 둔다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tell은 말하는 상대방, 말하는 대상에 초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원더걸스 노래 Tell Me처럼 tell 다음에는 me라고 하는 대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각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사용됐는지만 살펴보자면 speak는 3형식과 1형식, talk도 1형식과 3형식, say도 마찬가지로 3형식과 1형식. 그런데 tell만 3형식과 4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4개의 동사는 모두 3형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speak, talk, say는 1형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 tell만 4형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tell과 say이기 때문에 두 가지 동사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ay는 말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다가 say이고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3형식 문장이 가능합니다. 4형식은 안 돼요. 그래서 he said that he would be late. 그가 늦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무엇을 말하는지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 그가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에게라고 하는 새로운 대상이 있는 문장을 영어로 만든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래처럼 He said to us that he would be lat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us 앞에 to는
왜 쓰는 걸까요? to 없이 그냥 아래 문장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say는 바로 뒤에 말하는 내용이 와야지 말하는 대상이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say는 4형식은 안 되고 3형식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은 에게 을 순서인 4형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다시 맨 아래 문장처럼 He said that he would be late to us.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주어 동사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앞에 오고 에게라고 하는 대상이 뒤에 올 때는 전치사를 써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to us를 문장 뒤에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써도 안 됩니다. 그럼 또다시 왜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했었죠. 연두색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to us보다 길어서 영어에서는 긴 것을 문장 뒤로 보내는 성질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처럼 He said to us that he would be lat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He said to us that he would be late. 어떤가요? 뒤로 갈수록 길어지죠. 그리고 동사 tell은 대상에 초점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4형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4형식만 가능한 건 아니고 3형식과 4형식 모두 가능한데요. 하지만 에게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에는 4형식으로만 써야 됩니다. 3형식이 아니라. 그럼 그는 우리에게 그가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시 이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He told us that he would be late.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에게 을 순서인 4형식 문장이 가능한 게 tell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아래처럼 He told that he would be late us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주어 동사 다음에 을에게 순서로 쓸 경우에는 뒤에 있는 에게 앞에 전치사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전치사가 없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럼 또다시 아래처럼 us가 아니라 to us라고 쓰면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그래도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전치사를 쓰건 안 쓰건 둘 다 3형식 문장이니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tell은 3형식도 가능하긴 하지만 에게 을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두 개일 때는 반드시 4형식으로 써야 됩니다. 3형식이 아니라. 게다가 두 문장 모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us나 to us보다 길죠. 긴 거 앞에 안 둡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처럼 긴 목적어 that을 뒤에 쓰면 맞는 문장일까요? 주어 동사 다음에 에게 을 순서인 걸 4형식이라고 했는데 에게가 을보다 앞에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치사를 쓰면 틀린다고 했었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say와 tell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각각 say와 tell을 이용해서 만들면 He said to us that he would be late. 이렇게 3형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래처럼 He told us that he would be late.
이러한 식으로 4형식 문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say는 말하는 내용에 초점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say 뒤에는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내용이 와야 되고 우리에게 같은 대상을 쓰려면 to us를 앞에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ay는 에게을 순서인 4형식 문장이 되면 안 되고 3형식 문장이더라도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뒤에 있는 에게보다 길면 앞에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달리 tell은 말하는 상대방에 초점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tell 뒤에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는지 대상이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에게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2개인 경우에는 tell이 4형식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건 목적어가 하나인 경우에는 동사 tell도 3형식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3가지 문장들은 단어의 배열 순서가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모두 다 3형식이라서 틀린 문장입니다. 에게와 을, 목적어가 2개인데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 3가지는 모두 다 틀린 문장들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화면을 정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ay와 tell을 이용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을 몇 개 모아봤는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실 것은 오른쪽에 있는 네모. say는 3형식 동사라서 뒤에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와야 되고 에게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to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tell은 4형식이라서 주어 동사 뒤에 에게 을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너희 엄마에게 안부를 좀 전해줘. 이렇게 말할 때 say hello to your mother 또는 tell your mother I said hi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윗문장에서는 동사 say를 썼기 때문에 바로 뒤에 hello, 안부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써야 되고 엄마라고 하는 대상 앞에는 전치사 to를 썼습니다. 3형식인 거죠. 그런데 아래 문장에서는 tell 다음에 곧바로 너희 엄마라고 하는 대상을 먼저 쓰고 안부를에 해당하는 목적어 I said hi를 뒤에 썼습니다. 에게 을 4형식이죠. 또 다른 표현 그러게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건 영어로 You can say that again. You're telling me. Tell me about it.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say 다음에 그것을이라고 하는 목적어 that을 썼고 그러니까 3형식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서는 tell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me라고 하는 대상이 온 거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너 설마 그녀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 이때 설마라고 하는 표현을 You can't say that you like her 또는 Don't tell me that you like her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문에서는 동사 say 다음에 그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목적어가 왔고 아래 문장에서는 tell 다음에 me라고 하는 대화의 상대가 왔고 그 뒤에 좋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고 있습니다. 4형식이죠.